2, 3.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저희도 3주 동안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항상 뭔가는 터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트러블메이커 메이커워즈이고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 김성희 개발자 나오셨습니다. 예, 이번 주는 별일이 터지지 않아서 저도 좀 아쉽습니다. 항상 편안한 남자 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초대 손님이 또 1부부터 같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의 혜택을 현대적으로 받은 주인공 이설 씨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요즘 아주 평온하게 지내고 있는 네. 이설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설 씨 볼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현대적, 화사해요. 현대적으로. 현대적으로 아름다워요. 현대적으로 아름다워. 네네. 다행이네요. 도시민. 네, 도시민.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채팅 보면서 소통도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오늘 주제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그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들을 좀 올리셨는지 저희는 또 이제 댓글들도 굉장히 센 댓글이나 뭐 전투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뭐 가감 없이 필요한 댓글이 있으면 읽으니까 소통이죠. 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관제님. 이 방송은 진짜 흥해야. 흥.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와. 이런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거, 정보가 될 만한 게 있으면 또 알려드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떤 거를 고르겠습니까? 선택지도 좀 제시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김성희 개발자님도 좀 읽어주시죠. 샤헬님입니다. 아이오는 다른 의미로 대단했던 게 그렇게 여성 유저가 많은 3D RPG가 있었나 싶네요. 사실 이 아이온 나오던 시절에 게임사에서 항상 내세우던 게 네. 여심을 잡아야 게임이 흥한다. 그랬었어요. 이설 씨 아이온했죠? 네, 저 아프리카를 아이온 때문에 시작했어요. 오, 야, 이게 또 아이온이 의미가 없었으면 있네요. 아마 BJ를 지금 안 하고 있을 수도. 그러면 네. 아프리카 TV에서 그 아이온 게임을 하는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이 게임 플레이 유저였는데 네. 이제 서버 대회를 나갔다가 방송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 해서 그때 이제 아이디를 회원가입을 처음으로 야, 그때는- 인생을 바꾼 게임이네. 아프리카 그때는 TV를. 예뻤을 때인가요? 네? 그때는 예뻤을 때요? 네. 뭐, 기준은 다르니까요. 모두 같을 순 없으니까. 네. 네. 아유, 그 시절 자료화면 있나 모르겠네. 아깝네요. 네. 있었어요. 예. 네. 좀 빠르게 검색해서 이솔님도 띄워주세요. 좀 하나 읽어주시죠. 다음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록사리님. 록사리님. 아직도 메이플 하지만 12년 전엔 길드에서 이모 삼촌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젠 내가 삼촌뻘임. 게임이 워낙 오래돼서. 그러니까. 어... SF259님께서 그때는 비포장이었음이라고. 비포 애프터의 비포가 아니라 비포장. 다음 의견입니다. 저키 오키님께서 각 회사별로 정해진 별명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어떻습니까? 무슨 갯마을 난시 소프트. 난시 소프트가 뭐야? 갯마을. 그러니까 내 땡땡 땡. 이거랑 목슨. 목슨. 그다음에 다이노스. 다이노스. 네, 다이노스. 이렇게 편하니까. 자, 김용왕님. 김용학. 그래프나 비교하면 없이 토크만 이어가는 거 별로인 것 같습니다. PD 한 명 붙이고 돈 좀 써줘요. 지금 예. 산무방송에서 하나씩 탈출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PD 한 명을 PD? CJ? 몸값이 얼마 비싼 줄 알아, PD가? 지금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지금 말이야 국장님이 보장을 해가지고 지금 살 떨려 죽겠구만. CG PD?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돈 안 들이는 방송 OGN 트러블메이커. 저가형 양산형 방송입니다. 양산형 방송. 보급형 방송. 보급형 네. 방송. 우리 GD 한님 의견 이설님께서 좀 네. 읽어주시죠. 이현수 PM님과 3인 체제 정립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서로 케미도 좋고요. 라고. 그거는 이현수가 시현수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네. 현수 형이 그때 집에 가는 길에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방송이 없으셔서 이제 쌀이 뒤주 긁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성희야 오늘 방송 괜찮지 않았어? 그 준이도 많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 굉장히 광고적이니까 페이는 내가 반만 받아도 되거든. 많이 지금 절박하십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농담이었고요. 네. 실제로 캠이 좋았었어요. 네, 좋았어요. 네. 다만 이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제작진분과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자, 다음 의견입니다. 네모 미음미음미음미이신데 세 분 조합 좋은 것 같은데 또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세 명이 있는 것을 두 명 있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안정감이 있죠. 아무래도. 예. 이현주님 의견 좀 읽어주시죠. 예, 처음으로 2부 게임 안 하고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의미 없이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네요. 초기 2부 기획에 적합한 게스트가 없으면 2부도 토크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게스트 없이 이렇게 3인 체제로 가는 것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중요하네.
완규 다니엘 다니엘 한님. 이 의견 좀 이설 씨가 읽어주죠. 방송 내용은 정말 좋은데 썸네일엔 남자가 3명뿐이니 솔직히 클릭하고 싶지 뭐 하는 않아져요. 거니까? 오주엔 마케팅팀 뭐 하는 거예요? 썸네일 좀 만드세요 좀. 썸네일을 남자 3명 앉아 있는 걸 만들면 어떡해? 썸으로라도 이렇게 머리카락이라도 이렇게 공짜로 붙여주니까. 쓸 수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권희슬 그림이라든지 이설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붙여놔요. 이래라 오지엔. 이해가 오지. 그러셔도 돼요? 조심해 이런 아 얘기. 죄송합니다. 예. 일해 주십시오. 그렇지. 예. 오네가이시마스. 오늘가 이시마. 네. 야. 자 그리고 CT님께서는 모바일에서 자동 조작이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계 자체가 조작감이 너무 구리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고 잼머님께서 운영으로 망한 게임들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다음번에 이 기회가 되면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설 사진이 공공재냐라고. 이설 사진 정도면 공공재죠. 이설이 스타크래프트냐? 왜냐면 이설 씨는 지금 현재 오주엔에서 경기매양까지 하고 계시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자료 많아요. 아 그렇죠. 이설 씨. 거기서 그렇지, 따다가 맞네, 쓸 수 맞네. 있는 게 많네요. 어. 그 이설 생각은 씨 이게 반바지인지 반스 뭐요? 이게 진짜로 뭘 입은 건지 뭐 이런 것도 막 입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입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입긴 입은 거요? 그걸 갖다가 썸네일로 쓰면 되잖아 그냥. 그렇지. 조회수가 아마 15배가 될 거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설님이 그 스트라이크를 치고 나서 네. 볼링 스트라이크 치고 나서 엄청 기분 좋아서 춤을 춰요. 제작진을 엄청 능멸하는 춤을 춘 적이 있거든. 능멸. 그 춤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썸네일로 써도 되고. 그렇지. 조회수 10배. 얼마나 좋아. 그 바지가 엄청 짧더라고요. 방송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나는 그 옆에 앉아 있던 자리인데 왜 내가 그 화면을 보면서 막 이 쳐다보고 있었어. 참. 자, 오늘의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설님을 또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약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시고 많은 분들과 또 이제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과 또 소통을 하시고 계시는 이설님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 네. 한번 좀 이론적인 면, 실질적인 면, 그리고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미디어란 개인 자신의 글, 사진, 영상 등을 대중에게 내보이는 서비스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혼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거. 그렇죠. 사실 뭐 대본에 나와 있는 거는 1인 미디어의 성장, 그 역사, 시초 이런 거를 말해달라고 써 있는데 뭐 한국 콘텐츠진흥원 이런 데 들어가서 알아봤어요. 근데 네. 별로 재미는 없는 내용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과거에서부터 인간은 자신을 남에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죠. 그래서 뭐 글로도 써서 뭐 방으로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그런 건 재미없고 어쨌든 현대적인 1인 미디어의 시작은 시초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2005년에 미국의 카트리나라는 거대한 폭풍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영상 그 기기가 좀 나오던 시기니까 그때 그 모습을 마치 홈비디오처럼 찍어서 사람들한테 제보하는 그거를 이제 1인 미디어의 시작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MC님도 아마 그때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 세이클땡이라는 그 당시에 유명했었던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음악 방송을 한다거나 이런 그게 것들. 몇 년도쯤이죠? 그게 2000년대 후반으로 기억해요. 2007, 8년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10년 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윈앰프라고 네. 위앰프. 번개 모양도 있고 네. MP3 플레이어 그렇죠. 요걸로 개인 방송이 가능했어요. 아. 뭐 그러면 더 91점, 옛날? 105점, 90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IP를 파면 맞아. 누군가가 이 IP를 인터넷 주소로 치고 들어오면 윈앰프로 그걸 들을 수 있었어요. 더 옛날이네요. 그럼 네. 그게. 그게 2001년인가 2년쯤 됐을 때예요. 제가 시작했을 때가. 저 초등학교 때인데. 네. 살아있는 역사시군요. 제가 그때 개인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윈앰프로는 채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채팅을 뭘로 했느냐? 소리바다. 맞아. 야, 정말 오래간만에. 소리바다의 게시판에 맞아. 제목에다가 90점, 100점, 900.1 허준입니다. 이러면 이제 거기 들어와서 채팅을 하면서 진짜 살아있는 맞습니다. 화석이래요. 네. 살아있는 실러캔스, 저는 인방의 그렇게 실러캔스. 개인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의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원래는 참 내 후배들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나를 선배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옛날이라. 네. 너무 옛날이라서. 예. 근데 이제 1인 미디어는 사실은 급부상하기 시작한 건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는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아프니까. 아프니까 천천히구나. 아프니까에서 아프니까. 아프니까에서 사실 처음 시작은 별로 안 컸지만
별풍선 제도가 네. 도입되면서 예. 1인 맞아, 미디어가 맞아. 급부상을 신의 한 수였죠. 그죠? 네. 사실 그 유료 아이템이 없던 시절에는 조금 이제 방송하시는 분이 취미로 짧게 하거나 이렇게 직업으로 삼는 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유료 아이템이 도입되면서부터 직업으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많아졌죠. 방송 퀄리티도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또 네. 동기부여도 되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리고 좀 많이 건전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전체가 건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막 음란물 뜨는 사람도 있었고 맞아. 좀 그거는 좀 이상한 건데 그런 거 말고 남의 IP 뭐 그냥 도용해서 막 쓰기도 하고 막 스포츠를 막 그냥 막 보여주기도 하고 좀 잘못된 게 좀 많이 저작권 있었는데 인식도 희박했겠죠. 맞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별풍선이라는 게 엄청난 돈이 될 것이다라고는 사실은 그쵸. 생각들을 맞아요. 많이 안 했어요. 맞아. 그냥 우와 나 오늘 그냥 방송을 했는데 10,000원을 벌었어 이런 느낌이었지. 그냥 약간 전기세 이상만 뽑자, 인터넷비만 뽑자, 약간 이런 맞아, 느낌. 맞아. 네. 사실 지금도 지금 이 인방계 바깥에 나가면 일반적인 인터넷 포털 같은 데 보면 뭐 이제 스트리머 관련 기사 같은 거 항상 베스트 리플이 그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게 안타까운데 이런 데다가 별풍이니 뭐니 이런 거 쏘는 사람들 난 이해가 안 돼. 맞아, 그런 걸 맞아, 왜 줘? 맞아. 아직도 2018년에도 그러거든요. 항상. 그러면 그 별풍 제도가 나왔던 그 1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걸 왜 써야 하느냐. 근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돼서 지금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 아프니카의 매출이 2016년에 800억 정도가 나왔고 우와. 2017년에 950억, 2018년엔 1,180억을 예상하고 있고 2020년쯤에는 한 1,56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우상향을 계속 그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상향. 네. 또 저는 이제 주식을 하기 때문에 더 숫자에 지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네. 작년 말에 있었던 국정감사 때 이 아프니카가 거의 이제 최저점을 찍었죠. 네. 10,000원대 중반 찍고서 지금은 그 아시안 게임 e스포츠 관련 이슈도 호재고 네. 그거 외에도 지금 케이블 TV 진출도 호재고 이 지금 e스포츠나 게임 1인 미디어 방송에 계속해서 호재만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거의 3-4배 정도까지 뛰어오른 네, 상황이고 맞아.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그릴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방송을 보면서 시청료를 지불하는 개념, 뭐 별풍선이라든가 도네이션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단히 좋은 제도고 적극 장려하고 자신이 풍을 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부를 하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많이 일단은 그렇게 돼가고 있죠. 어때요, 이선님?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네. 누군가가 별풍선을 쏘면 밑에 욕이 바로 달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선물을 해주시면은 반응들이 일단 우와, 우와, 오, 오, 라는 반응들이 일단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와, 이러고 선물, 본인들도 선물을 주고 싶긴 하지만, 나는 조금 지금 지갑 사정이 어려워서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분이 주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개념 자체를 그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길에서 이제 버스킹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버스킹. 그 예 많이 들었었어요, 네. 예전에. 그러면 네. 이제 거기 앞에다 돈을 이렇게 돈.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모자 안에 네. 넣고 그러죠. 그런 후원의 개념으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저는 이제 개인 방송을 안 하던 시절에 그 최군이라는 친구를 현금의 왕까지에 나오면서 그 친구가 참 저한테 뭐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뭐 물어보면서 자기도 MC가 되고 싶다고 네.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이 아프니카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술 먹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누군가가 공연을 길거리에서 할 때 그 공연이 자기 마음에 와닿으면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 내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외칩니까? 우와 저 돈 쓸데없어 저기다 돈 주는 거 봐요. 돈지 땡 한다 뭐 이런 심한 얘기도 그건 하고 막. 아닌 네. 거라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원하니까 하는 거지 누구한테 강요는 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게임 개발자로서 약간 이쪽 업계 얘기를 또 아쉬운 말씀 한번 드려보자면은 이게 어떤 그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비해서 네. 이런 컨텐츠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너무 낮게 보는 게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게임 같은 것도 옛날에 이제 패키지 게임 시절에도 네. 제가 군대에서 한 번도 이제 후임을 구타하지 않은 게 제 자랑인데 한번 진짜 손이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자랑이라고 할 정도로 그 심해요? 많던 벌써 시절이라? 20년 전인데요. 그때는 구타가 그때는 많았었어. 그때 보일러실 맞아, 가면요 맞아. 얼굴은 때리지 말자 이렇게 써 있었던 시절이에요. 구타가 일상화된 시절에 저는 한 대도 안 때리고 제대로 했는데 한 번 그 유혹에 시달렸던 게 뭐였냐면 탄핵고 보초를 같이 서는데 5달 후임이 저한테 뭐 김성애 상병님은 나가서 뭐 하실 겁니까? 나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 막 그랬더니 그 게임 만들어서 뭐 돈 됩니까? 다 뭐 불법 다운로드 받으면 다 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너도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거야? 당연하죠. 공짜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돈 내고 삽니까? 제가 뭐 부자도 아닌데 그런 돈지땡을 왜 합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컨텐츠에다가 돈을 쓰는 것을 돈지땡으로 여긴다는 거. 이게 많이 해소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게 별풍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유튜브 네. 매출 순위가 전 세계 6위랍니다. 우와. 우리나라가요. 아니요, 유튜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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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매출이 6위라는 거잖아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와, 이거 엄청나다. 진짜요? 구글은 유튜브를 산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네요. 와. 그 대단했죠. 네. 당시 유튜브는 사실 이 서버 비용이 감당이 안 돼갖고 네. 무너지는 애 마느냐 엄청난 서버 비용에 적자를 지고 네. 있었거든요. 사실 구글이 이거 인수할 때 되게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게 사냐 네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지금 이게 6이면 완전 헐값에 사들인 거죠, 그때 구글은. 예. 굿땡과 이제 너튜브로 네, 통일을 아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아 네. 아, 기업명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트땡땡도 네. 보라색 그 1인 방송 트땡땡. 트땡땡도 굿땡에서 사버릴 뻔했어요. 아 근데 느닷없이 그 책 많이 파는 인터넷 회사 있잖아요. 아마땡? 아마땡. 어. 거기서 낼름 1억 불을 주고 샀죠. 그렇죠. 어, 제가 어, 알기로 1조일 겁니다. 아, 1조. 예, 1조. 그러니까 10억 불이죠. 1조. 예. 그 진짜 이 시장이 엄청나다는 걸 안 거지. 예. 네. 앞으로 우상향만 있을 거예요. 이제. 급성장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급성장 사실 뭐 이제 학자들이 분석하는 걸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별로 공감은 안 돼요.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사람들이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로움을 느끼죠. 소통에 대한 그런 갈구가 생기니까 뭐 1인 방송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건 좀 나중에 갖다 붙이는 이유 같고. 그냥 스마트폰이야. 그렇죠. 맞아, 스마트폰. 네, 예. 스마트폰의 발전이 1인 미디어 방송의 발전으로 그대로 이어져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콘텐츠는 정말 많아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네. 먹는 거, 먹방. 게임하는 거, 겜방. 뭐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는 이제는 뭐 흉가를 간다든지, 아, 흉가 체험. 예. 그리고 극한의 어떤 도전을 한다든지, 조금씩 자극적인 컨텐츠들도 좀 네네. 많이 생기고 있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처음보다. 뭐 그리고 저작권이 해결된 1인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음악 서비스를 그쵸. 하면서 신청곡을 뭐 틀어준다든지, 뭐 그리고 앉아서 대화를 한다든지. 앉아서 대화하는 방이었잖아요. 그쵸. 거의 저는 주로 게임도 하지만 네. 게임과 토크가 위주인 방송이었는데 저도 좀 컨텐츠들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뷰티 관련들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여행 관련 컨텐츠들도 많이 하려고 하고 요새는 너무 컨텐츠가 그냥 정말 하면 컨텐츠가 되는 세상이라서 정말 다양화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사실 저도 궁금했던 게 컨텐츠가 다양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하게 되고 네. 원래 블루오션이었던 게 점점 레드오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선할 것 같다라고 해서 해보면 사실 나 말고 하는 사람 120명 더 있고 막 이러잖아요. 디테일해. 근데 이설 씨 입장에서는 그런 후발주자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따로 견제를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만의 스트리머들이나 이런 또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은 본인만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색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이런 그냥 성격적인 부분, 좀 털털하고 털털.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로 그냥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따로- 차별화 요소군요. 네, 그러니까 견제한다고 하긴 좀 어려운 게 오히려 저는 이제 물어보면은 좀 더 성심성의껏 대답해주고 확실히 그 친구도 좀 캐릭터를 잡았으면 좋겠다. 1인자의 여유 같은 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네. 지금 이제 통계 자료, 유튜브 통계 자료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유튜브 통계자료 2017년 기준으로 구독자 수 10만 명 넘는 국내 채널이 1275개. 아, 대단하네요, 10만 명. 예, 그리고 100만 명 돌파 채널이 5월 31일 기준 100개고요. 예, 탑 30 유튜버 평균 연령 25.1세. 와. 상위 30개 채널 중 가장 어린 사람이 신서땡양 4세, 만 4세. 아, 우리 아들도 시켜야 되는데. 예. 30개 채널 콘텐츠 게임 7개, 일상 5개, 음악 5개 순이다. 그리고 30개 채널의 평균 구독자 수가 203만 명이고 이게 국내 주요 일간지 높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오. 일간지보다 더 많은 구독자 수요. 그리고 최고령 유튜버 김영원 씨 80세 구독자 수 15만 명. 엄청난 기록이네요. 최고령이시고 80세신데 예. 이름이 김영원님이시죠. 김영원, 어휴. 만수무강하신 만수무강하신 분이죠. 이름이신데 사실 여기 보면은 이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서땡양 4세인데 이런 친구가 어떻게 유튜브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부모가 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그 다이땡 TV라는 MCN 업체, 사실 네. 그 유튜브 관련하는 업체잖아요. 어저께 제가 거기 업체에서 대도서관님하고 같이 방송을 했어요. 사실 그 업체의 이제 얼굴이라고 볼 수 네네. 있죠. 근데 사실 거기도 뭐 리허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간담회 같은 거를 하면은 네. 어린이 유튜버에 대한 꿈나무 키우기 이런 걸 하면은
아이들 손을 이끌고 부모님들이 몇천 명씩 이렇게 오세요. 실제로 요즘에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유튜브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맞아요. 있고 연령대가 한없이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보면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게임 방송이거든요. 게임 방송이죠. 게임 방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 방송을 하는 1인 미디어가 제일 많다. 구독자 수도 제일 많고 하는 숫자도 많다. 그리고 아마도 아프니까도 네. 게임 채널이 제일 많을 네, 것이고 맞아요. 트윗땡은 아예 거의 게임 방송만 있는 채널이고. 네. 실제로 기록으로 봐도 우리나라에서 몇 년간 이제 탑을 차지했던 유튜버들 보면 대도서땡이라든가 양땡이라든가 이런 이게 양땡은 왠지 다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다. 예, 땡땡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대도서관님이나 양땡님은 이제 예. 한마디로 이제 이름이 아예 보편화됐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시작은 그분들 이제 게임으로 하셨고 게임으로 큰 분이고 세계 유튜버, 해외 유튜버 가도 퓨티파땡이라든가 뭐 요즘에는 퓨디파이 이렇게 하면 돼요. 예, 해도 됩니까? 기억은 아니까. 예, 퓨디파이라든가 아니면 다니엘, 요즘엔 또 다니엘 미들턴 그리고 뭐 닌자, 포트나이트 하는 이런 친구들. 최상위권 1인 미디어는 대부분 다 게임이에요. 게임이에요. 예, 그 정도로 지금 게임의 1인 미디어 파워가 강하죠. 그래서 네. 오지엔이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아픈 데를 왜 뼈를 때리고 그래요? 아니 왜냐면 아. 사실은 신작이 나왔을 네. 때의 신작 그 게임 업체들과의 협업 그래서 같이 어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한참 인기를 달리고 있는 게임들을 뭐 리그를 만든다거나 방송을 만든다거나 그쵸. 아니면은 좀 쓰러져가는 게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운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송이 사실은 게임 방송에서 많이 있었는데 있었죠. 이것이 1인 미디어에서 상당 부분 이게 흡수를 했단 말이죠. 흡수. 네. 근데 이것이 지금 그 역할 예전에 개인 방송에서 했던 그 역할을 1인 미디어가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실제로 하고 있고 네. 특히나 가성비로 따졌을 때 이런 오지엔 같은 기성 방송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물론 방송 퀄리티나 영향력은 비할 바가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지엔에서 그런 리그를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든다. 그리고 100의 효과를 낸다라고 치면 1인 미디어에서는 1의 노력을 들여서 10의 효과를 내니까 가성비로 따지면 사실 10배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쪽으로 그 사업적인 돈이라든가 유저의 눈 같은 것들이 1인 미디어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죠, 사실상. 심지어 이제 광고 같은 부분들도 그런 게 많이 생겼거든요. 광고? 예전에는 광고 모델하면 무조건 연예인, 아, 유명 맞아요. 연예인. 근데 이제 광고 그 페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처음에는 스트리머들이나 이런 뭐 유튜버들, BJ들을 안 쓰려고 했었어요. 이미 그때 당시엔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점점. 뭐 얘네한테 주면은 한 10분의 1 가격으로 해서 500만 뷰를 막 뽑아버리고 그렇지. 연예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그렇죠.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이 다음 챕터 얘기가 딱 지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개발사 입장에서도 초창기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이런 스트리머가 이제 인지도를 얻기 시작한 게 한 4, 5년 전이라고 만약에 본다면요. 네. 그 대도서관이 지상파에 나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라고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게임사는 말씀하신 대로 신뢰도가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대중적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지나 보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드리자면 요즘 모바일 MMORPG 보면 대부분이 초특급 연예인들을 씁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 높은 억대거나 10억이 넘는 가격을 받기도 해요. 예전에 이제 외국 유명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고가를 찍기도 했는데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요즘 스트리머들을 쓰면은 사실상 가성비가 훨씬 더 높다. 거기다가 소통이 돼요. 그런 친구들한테 소위 말하는 숙제 방송 같은 것들을 주면은 연예인 쓰는 단가의 10분의 1도 안 드는데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그 유저들이랑 장단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은근히 홍보 방송도 될 수 있고 가성비가 사실 연예인이랑 비교가 안 되는 추세거든요. 요즘 그래서 3N사를 비롯한 많은 대기업들도 BJ 쪽 옛날에 높으신 분들이 맨날 그랬어요. 야, 우리가 지금 얼마 들여서 이걸 개발했는데 최신머리 없이 그런 애들이나 갖다 쓰고 그래. 요즘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그쪽부터 알아보는 추세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이게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어요. MCN이라는 업체들이 이제 생기고 그렇죠, 미디어의 분들이 워낙 많이 성장을 하면서 금액이 많이 뛰었죠. 많이 뛰었죠. 많이 네. 상상 초월하는 금액으로 올라가면서 예전에 1에서 10을 뽑아냈다면 이제는
허머이스 봐 금액이 이거 8, 9까지 올라오는데 라고 하는 순간 물론 가성비가 이쪽보다 이쪽이 조금 더 낫긴 한 것 같지만 그러면 대의명분은 이쪽이 낫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요즘에는 금액적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워낙에 이서 씨 한번 뭐 구체적인 금액은 못 밝겠지만 네. 처음 예전에 비해서 네네. 처음 초창기 아이오는 하실 때 뭐 이럴 때에 비해서 네네. 지금으로 따지자면 금액적인 상승, 광고 뭐 아, 광고요? 이런 것에 대한 금액적인 상승이 얼마 정도나 됐다고 생각해요? 광고는 뭐 이제 어떤 광고 촬영냐에 따라 조금씩 네네. 뭐 로케냐 뭐 이런 것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네. 뭐 많이 받는 거는 10배 이상 와. 쓰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6배 정도는 받고 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광고가 1000만 원짜리가 되고 600만 원짜리가 된 거죠. 많이 뛰긴 뛰었네요. 네. 네. 근데 뭐 금액적인 부분은 사실 여기서 시원하게 들어보면 좋긴 하겠습니다. 뭐 그건 어려우실 거고. 금액은 그냥 네가 궁금한 거 아니, 아니야? 솔직히 궁금해요, 솔직히. 궁금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네. 이런 뭔가 플랫폼이 잘 돼서나 이런 개인적인 거보다 제가 이제 꾸준히 계속 광고 쪽을 많이 두드렸었거든요. 아. 조금 단가가 낮게 하더라도 아무래도 게임 쪽 광고죠? 네, 게임 쪽 광고들도 많이 하고 그 개인 방송만 하는 게 사실상 이제 BJ들은 외부 광고를 촬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냥 그런 유료 아이템으로 버는 수익이 더 많이 나오니까 아, CF료보다요? 네. CF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더 많이 버니까 잘 안 하려고 할 때 이제 저는 요거를 조금 내려놓고 이쪽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쌓여서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박리담인가요? 네, 박리담회 맞아요. 딱 그겁니다. 박리담회 합니다. 예. 네. 지금 채팅창에서 와칸다 그러는데 와칸다는 그 퓨마 그 뭐죠? 와칸다 마블 포에버. 영 캐릭터. 아. 뭐 해봐. 이번 인피니티 워에 나오는. 아니. 네. 거기서 아이, 나오죠. 네. 검은 검은 블랙팬- 아니. 블랙팬서. 아, 블랙팬서. 블랙팬서. 하고 블랙팬하고 가만히 블랙팬. 있었어요. 블랙팬서가 저기 와칸다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네. 뭐 근데, 해봐. 그곳이 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네. 아, 그렇기 아프리카를 때문에. 와칸다라고 아프리카를 하고. 지금 저기 아. 그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 근데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게임사 얘기 하나 드리자면 네. 이제 이 약간의 추세가 있어요.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BJ가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다 해서 많이 쓰는 추세가 한 4, 5년 전에 있다가 갑자기 한번 확 식은 적이 있었습니다. 죽었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왜냐면 이제 MC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높아진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네. 그 당시에 BJ 그 스트리머를 활용한 그 방송 형태가 숙제 방송이었어요. 맞아요. 아. 진짜 1개월 동안 얼마 줄 테니까 매일 몇 시간 이상씩 우리 방송을 해. 맞아. 좋은 쪽으로. 근데 처음에 시청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0달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몇 달이 시청자 숫자 1000명 보는 방송이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거 되게 홍보 냄새 나는데? 왜 재미도 없는데? 원래 말 거칠게 하고 시원하게 하던 친구가 이 게임 방송할 때만은 되게 착하게 맞아. 좋은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 옛날에는 이렇게 렉 한 번 걸리면 야, 이력피가 이게 뭐야? 이게 개발자야 개발자야 만들었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 정도 렉은 다른 게임에도 있죠. 이렇게 넘어가. 맞아. 약간의 환경적인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거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숙제 방송만 하면은 시청자가 평소에 막 5분의 1, 10분의 1로 떨어져요. 그래서 맞아요. BJ 스트리머 마케팅이 싹 죽었다가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SNS나 아니면 프로모션 방송 이런 토크 형태로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거나 혹은 또 요즘 프로모션 토크 방송 있잖아요. 게임사에서 하는 거. 그런 것도 보면 좋은 식으로만 얘기를 안 해주고 실제로 좀 까기도 하죠. 그렇죠. 소통의 의미로서 유저들이 불만 갖고 있는 걸 속 시원하게 다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게 소통이 된다고 느끼고 그런 형태로도 많이 방송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는 좋아요. 왜냐면 게임 프로모션 하기 전에 뭐 이렇게 게임 스타트하기 전에 프로모션하고 막 이럴 때 그런 거를 하니까 아무래도 진행자가 필요하니까 게임 스트리머 분들은 아무래도 요거는 좀 약간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공개 방송에서는 약하죠. 제가 MC로 요거를 예. 하면서 미리 이때 막아주셨어요. 땡겨요. 야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 악어와 악어새처럼 저도 이제 또 붙어먹는 게 뭐냐면 악어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 스트리머죠. 얘기 스트리머 말고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름 거기서 이제 포지션이 생긴 게 이런 전문 MC분 있고 스트리머분 이렇게 쫙 네. 있으면은 그 중에 아무리 그래도 전문가 한 명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꼽사리로 죄송합니다. 약간 이제 깍두기로 네네. 스트리머분들의 약 3분의 1 정도의 페이를 받고 저도 이제 꽤 방송을 하고 있죠. 페이까지 공유하시면서. 근데 네. 이설 씨는 네. 게임 스트리머 중에 어떤 스트리머였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배틀그라운드로 치자면 뭐 뜨뜨뜨뜨님이라든지 이렇게 뭐 게임을 방송에, 아예 네. 잘하는 분들, 그래서 어려운 미션 해결하는 분들 플레이형이 있고 그 다음에
죄다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교육방송. 우주아마라든지 이렇게 네. 가르치면서 강의하시는 여기서 분들. 이럴 땐 이렇게 되고요. 100m를 넘어가면 여기를 가르치면 됩니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바람 코믹형 못해서 재밌는 바람. 친구들. 뭐 난닝구라든지 게임 더럽게 못하는데 그냥 못하는 게 웃겨서 보는 네, 그런 분들이 계시고 풍월량도 사실은 이쪽에 풍월량에 그 네, 말씀 드리려고 그쵸. 그랬어요. 풍월량. 그다음에 리뷰형 이건 리뷰요? 어떻구만 저건 저렇구만 근데 사실은 이쪽은 조금 인기가 떨어져 인지도가 높진 그쵸. 않죠. 리뷰형들은 좀 이런 보는 재미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스트리머보다는 보통 유튜버 쪽으로 이름을 날리는 경우가 더 많죠. 뭐 탓땡 겜블리아라든가 네.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기대는 형이 있어요. 기대는 네. 형이에요. 누가 그 게임을 하면 네. 그 사람하고 가서 같이 그 게임을 하고 누가 이 사람을 하면 이 사람하고 또 그 게임을 하러 가고 그런 분들이 합동 예,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계시죠. 이설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약간 바람 코믹형과 플레이형의 중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제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막 왜 이렇게 못해 답답해. 왜냐면 그런 뭐 뜨뜨뜨뜨님이 만약에 배그를 하는 거를 보다가 제 방송에서 오면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쏘냐고. 근데 바람. 그러다가 또 나오는 얘기들은 그래도 생각한 거보단 잘하네라는 이런 딱 그런 중간 정도 있잖아요. 워낙에 또 여성분들이 게임을 약간 남성분들보다 못한다라는 인식이 약간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하네. 네, 그런 거에 수혜자죠. 그래서 조금만 해도 야 잘한다 해주시고 좀 미션 같은 거 많이 하고 미션. 보통 재밌는 미션들 뭐 걸고 합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배틀 그 게임용은 얘기해도 괜찮나요? 배틀그라운드, 네, 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막 레드존에서 사망하기. 어. 그러면은 이제 오토바이 하나 찾아고 달리죠. 레드존 안에서.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자주 보는 이제 영상들이 있거든요. 너튜브 영상들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홀수로만 우승하기. 홀수로만? 네. 그다음에 어떤 무기만 이용해서 맞아. 치킨 먹기. 이런 정말 어려운 미션들을 내더라고요. 근데 또 그걸 해냅니다. 해내요 그걸 또. 그거 너무 잘해. 해내면 또 많이 터지죠. 별풍선. 엄청 많이 보다 보니까 도네이션들. 도네이션 해주시고. 근데 신기하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가장 지금 크게 성장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가장 큰 데가 너튜브. 너튜브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토종 플랫폼이라고 네, 하는 아프니까. 네. 그리고 외국에서 와서 미국이라고 많이 불렸나요? 예, 트윗땡. 트윗땡. 예, 트윗땡. 노래 네. 그 G 캐릭터죠. 그러니까 이렇게 3대가 있고 예. 그다음에 저기 조금 예. 어두운 쪽으로 가서 탁탁 튀기는 예, 방송이 옥수수를 있고. 튀긴 TV가 네.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조금 예. 밝기는 한데 예. 근데 밝은데 아무도 좀 잘 안 찾아가서 걱정인데 가끔씩 축구 같은 거 막 20만 명, 30만 예, 명 그거. 보는 카카땡 있고. 예, 그 네. 열대지방의 과일 네. TV죠. 예. 어쨌든 지금 그런 정도의 형성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게임 스트리머들을 보면은 다 골고루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나름 특색도 다 생겼고요. 어디 스트리머 특색이 있을까요? 사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아프리카 쪽이 특색이 제일 있을 텐데 그 외적으로 이런 인방이나 게임기 외적으로는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 4, 5년 전만 해도 그게 사실이었고 그 욕설이라던가 이런 컨텐츠의 자극성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아프리카 쪽이 도리어 다른 플랫폼들보다 더 그 제재나 이런 관리를 그게 이게 네네. 하드하게 해서 요즘에는 그쪽이 더 온건한 쪽의 그 컨텐츠를 가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 색깔이라는 게 저는 어떤 색이라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란색 계열, 뭐 파란색 계열 네.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격이 맞는 계열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프니까에서 트땡땡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요. 돌아오는 오시는 케이스도 분들도 있고. 많고. 어떤 분들은 트땡땡에서 아프니까로 이제 못 가는 분들. 정착을 네. 해버리는. 이 와중에 오주엔의 세준님께서 10,000원의 도네이션을. 아유 감사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정착하는 이제 시즌인 네. 것 같아요. 예. 자기 색깔을 찾아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애 너는 아프니까보다 트윗땡 쪽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그쪽 시청자층이랑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풍기는 뉘앙스가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보는 분들이 여러분들 플랫폼에서 다 보시긴 하지만 그래도 느낌이 아프니까 쪽은 그래도 약간 날 것 같은 방송 쪽의 수요가 더 많고 트위치 쪽은 조금 더 이제 점잖으신 분들이 많다. 보통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재밌는 사실은 시청자도 갈려요. 시청자가 갈린다고. 자기 저쪽은 네. 무조건 싫어. 성향이 있어요. 맞아, 성향이. 맞아. 저쪽은 무조건 네, 싫어. 맞아요. 서로 싸워 그래서. 막 우가우가라고 놀리고 막 그러죠. 맞아, 맞아. 이게 참 웃긴 게 서로 싸워. 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한국말로 방송하는 채널에서 플랫폼만 다를 뿐인데
뭐가 다르다고 서로 그렇게 욕을 하는지. 약간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저 채널에 있는 애들은 채팅을 굉장히 문란하게 저급해, 쓰고 저급하고 네. 욕을 많이 쓰니까 우리랑은 쟤네랑 상종을 하지 말자. 우린 다르다. 근데 사실 그 어떤 플랫폼을 가도 그런 분들은 꼭 똑같아요. 존재를 네.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네. 뭐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플랫폼 얘기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저급한 거예요. 왜 다른 쪽을 갖다 무조건 비난하고 뭐 욕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상 지금 아프니까는 트윗땡이나 뭐 카카땡이나 이런 것들이 뭐 방송국을 치면은 KB땡이나 MB땡이나 SB땡 네. 이런 거라고 비슷하고 그쵸, 볼 수 그쵸. 있는데 사실 지상파 방송국 케이블 방송국에 대해서 채널 자체에 애착을 갖고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인방에서는 이렇게 애착이 갈린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좋은 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네. 이 게임 스트리머들이 어느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말 위치가 높아졌느냐. 감스트가 아, 라디오. 나중에 나왔죠. 지상파 방송국 M 방송국의 네. 월드컵 중계를 하게 됐고 그래서 라디오 스타를 나왔어요. 맞아요. 와, 이건 그거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진짜. 예. 실제로 대단합니다. 그 사실 그 뭡니까? 예전에 대도서관이 한 4, 5년 전에 강용땡 변호사가 진행하는 코너에 아, 나와서 맞아요. 자기 수입 말하면서 그 말 할 때만 해도 와 세상에 스트리머가 이제는 케이블 방송에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게 불과 3, 4년 전인데 지금 월드컵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세계 축구 대회까지 하는 게 격세지감을 느껴요. 실제로 이설 씨도 많은 부분을 느끼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맞아요. 그런 스트리머가 방송에 TV에서 나온다고가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었고, 왜 나오지? 약간 좀 의아해하셨는데, 지금은 게임 스트리머가 게임 채널에 나오면, 너무 잘 어울리고 좋다. 뭐 토크 하시는 분들이 토크 채널에 나오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그런 것도 인식이 좀 많이 개선이 되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에는 인방은 케이블이나 지상파에 비해서 급이 낮아. 그래서 지금 뭐 BJ니 뭐 스트리머니 날고 긴다고 하지만 진짜 연예인, 케이블에 지상파에 있는 연예인들이 내려가면 초토화 시킬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죠. 생태계가 다르고 급의 우열로 나눌 수 있는 세계는 맞아, 분명히 맞아. 아니라고 예를 보거든요. 들면 1급수에 열무고가 산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3급수에 사는 물고기가 1급수에 가면 더 잘 살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네.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가 노는 물이 다른 거라서 나는 진짜 여기서 날고기여. 내가 이 진흙탕에서 뻘 먹고 자란 놈이야. 근데 맑은 물 가면 잘해? 아니야. 그렇다고 맑은 물에 있던 사람이 뻘에 가면 잘하냐? 그것도 아니야. 맞아요. 예. 저도 실제로 스트리머를 하면서도 느꼈었던 건데 저도 이제 스트리머로 방송을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오전에 섞여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우습게 보고 들어갔다가 아주 큰 코를 다쳤던 게 에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카메라 놓고 이렇게 케이블 방송하던 사람이 그런 건 스트리머 못하겠어? 차원이 다르게 힘들더라고요. 다르죠. 왜냐? 예. 실제로 게임하면서 자막 읽고 게임 플레이하면서 채팅창 보고 별풍선 읽어주고 인사 나누면서 거기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삐걱대면은 실시간으로 그 나쁜 이야기들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라도 이런 얘기들이 들어와요. 그거를 멘탈을 관리하면서 방송을 제 페이스로 해야 된다는 게 훨씬 어렵겠더라고요. 아무리 그 강호동이나 유재석 씨 이런 분들이 뭐 방송을 잘하신다고 해도 실수할 때 누가 이어폰에 대고서 너 바보 너 방송 그렇게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자기 페이스대로 방송 못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스트리머가 사실 되게 힘든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지금 있다.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는 뉴스의 공중파에 나온 것도 이게 나온 거 아니냐. 감스트보다는 다른 쪽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철땡. 그 자석에 달라붙는 예. 9개. 9개. 어쨌든 나이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좋은 의미로 지금 이제 감스트가 안착한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스트리머 분들께서 지금 날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설 씨고 네. 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이설 씨를 추천을 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고 제가 스트리머하고 제일 먼저 누구랑 했었는 줄 알아요? 어떤 거? 거의 근 10년 전 됐을걸요? 쇼리랑 같이 했었어요. 쇼리님. 여자분이시고 여자 철땡이라고 불리웠던. 네. 엽기 이런 거 많이 네. 하시는. 막 자꾸 얼굴부터 이상한 거 붓고 막 나는 너 왜 그래? 막 그러면 너 왜 그래? 아니에요 오빠 이랬는데 또 다음날 방송 보면 또 막 이러고 있고 막 야 눈에 딱 그런 거 넣으면 안 돼. 몰라.
몰라 간장이에요? 하여튼 별짓을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인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어저께도 제가 대도서관님하고 했지만 이제는 제가 인방을 하시는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 개인 스트리머 분들하고 방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 네.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실제로 밖에서 체감을 꽤 합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 일하시는 영역이 게임 아니면 방송 그 테두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강연을 꽤 다녀요. 근데 강연 가서 들으면은 들리는 목소리들이 꽤 다릅니다. 가서 이제 뭐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하고 잠깐 면담하고 그럴 때도 아 게임 방송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그거 막 옷 벗어갖고 뭐 동전 받고 뭐 간장 마시고 애들한테 간장 끼얹고 뭐 이런 걸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아직도 그게 불과 1, 2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분들이 사실 옷은 살짝 벗긴 하잖아요. 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는 좀 있어. 뭐가 있냐면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도입이 될 거잖아요. 개인 방송에서도 심의를 그쵸. 거치게 하는 이제 수순을 밟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설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연령 관람가죠. 그렇죠. 순한 맛.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셔츠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좀 짧은 옷을 입으신다거나 했을 때에는 뭐 12세, 네. 15세 이런 식으로 예, 그 의무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아니 본인이 어떤 옷을 입고 방송을 하는 건 자신의 선택인데 맞아요. 다만 그것을 연령에 맞게 게? 선택해서 고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 정착되면 별 문제가 그거는 없을 것 좋은 같아요. 진짜 좋은 시스템인 네. 것 같아요. 이거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연령대를 구분시킨다는 건 진짜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딱 두 종류가 있거든요. 19세 그리고 일반. 일반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씩 이런 시즌마다 그 좀 강화가 됐을 때가 있었어요. 뭐 정책이 규제가요? 규제가 강화가 됐을 때는 예전에는 그냥 일어서기만 해도 19금을 걸어야 아니 된다. 왜요? 그래서 저도 의아했거든요. 왜 일어서는 게 뭐가 문제야? 그게 네. 그러니까 옷을 예를 들어서 짧은 옷을 입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좀 옷이 많이 흔들리는 옷을 입으면 혹시라도 주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네. 그것을 19세로 걸어놓고 방송을 해라. 뭐 약간 이런. 그래서 정말 놀라웠던 건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의상에 한 무릎 바로 위 정도는 네네네. 좀 긴 편인 반바지 네네.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일어나도 댄스는 오렌지 캐러멜 같은 이런 좀 귀여운 귀여운 율동을 거. 해도 걸어야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조금 풀렸다가 요즘은 또 이제 좀 강화가 된 상태인데 그게 이런 건 생각 국정감사 못 가고 해봤어요. 계시니까. 네. 예, 작년 국정감사 그때 컸죠. 그때 아프리카의 서수땡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그 아까 말씀하신 옥수수 튀기는 그런 방송이라든가 그런 상당히 수위가 센 것들에 대한 질타까지 대표로 아프리카 대표로 이제 받으면서 사실 그때부터 좀 제재 수위가 네. 좀 강해지긴 했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연령대를 이렇게 나눠서 등급을 나눠서 건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네. 15세는 어디까지 허용. 그렇지. 네, 이런 식으로 일어서려면 하는 것도 나쁘지 뭐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예 실제로 정해버리는 게임도 등급이 게. 있으니까. 네.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한 거라니까요. 정해버린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러면 보는 사람도 그 스트리밍을 하는 사람도 이게 이거라서라는 게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 또 불편러들도 뭐 딱히 할 말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근데 불편러들이 이제 그런 거라지. 잠깐 들썩였는데 방금 무릎 펴졌는데 주도 특징 뭐였는데? 예.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섰는데 일어섰는데 15세 영정! 이런 경우가 있지.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정리하고 1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방의 플랫폼별 아이. 야, 이 단어 어렵다. 간대공장. 플랫폼별 특징. 플랫폼별 특징 해봐요. 예. 플랫폼별 특징. 어렵다, 그죠? 플랫폼변. 플랫폼별 특징 어렵다 이거. 플랫폼별 특징. 와 잘한다. 오, 잘하네. 아나운서네. 방송인 해야겠네. 와 아나운서네. 자 플랫폼별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본인이 생각하는 각자의 플랫폼별 특징을 한번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일단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사실은 편을 들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확실히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고 그리고 수위가 좀 높은 방송들이 확실히 많다는 거. 근데 그래서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벗겨낼 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많이 발전해서 그래요 오히려. 네. 어떤 쪽으로 가야지 시청자분들이 좋아한다는 걸 더 많이 알고 더 연구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근데 또 그만큼 가장 유명한 스트리머 분들도 가장 많은 플랫폼이 아닐까. 가장 마음이 가장 외로울 때는 아프니까를 많이 찾아가는 분들이 많죠. 마음이 정말 외롭고 이런 소통 쓸쓸할 때. 컨텐츠에선 사실 1등이잖아요. 다른 어떤 채널들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 강국, 뭐 정확하게는 인터넷 소비 강국이라 그러는데 네. 그 구글이 전 세계 대부분의 이제 굿땡이요. 참 죄송합니다. 아우 이게 참 습관이 돼갖고 굿땡. 땡글 같은 땡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포털 사이트 1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색 사이트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네이땡 같은 곳이 있고 그 트윗땡 같은 경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업계 1위를 차지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재밌는데 아프니까는 트윗땡하고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자극적인 방송들이 많다라는 것도 있는데 게임 쪽에 있어서는 기존에 사실 이제 오즈엔에서는 상당히 마음 아파할 일입니다만 이제 e스포츠 쪽 가구의 접목이 대단히 잘 돼갖고 이런 쪽으로 게임 쪽은 규모가 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요즘에 많이 심어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반면에 이런 규모가 큰 것들이 아프니까에서 많이 하지만 이제 순수 1인 게임 스트리머들은 아프니까에서 트윗땡으로 또 많이 옮겨가 있는 상태죠. 트윗땡은 그쪽은 또 그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하스스톤 같은 그 스트리머들 많이 데려가고 맞아, 이제 맞아요. 그랬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게임 쪽으로도 이미지 메이킹이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뭐 포괄적으로 대체로 그냥 이런 이미지로 보이는 것이지 정말 그렇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미지를 표현하자면 이래요. 너튜브로 가면 너튜브. 죄다 뭐 실험하고 몰래카메라 하고 있어. 죄다 이러고 있어. 그리고 트윗땡으로 가면 죄다 다 똑같이 새로 이 게임이 나왔습니다. 다 똑같은 게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아프리카로 넘어가면은 다들 죄다 이 사람인데 저 방에 가 있고 저 사람인데 이 방에 가 있고 저 사람들과 이 사람과 만나서 뭘 하고 있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친구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저 사람 욕을 하고 있고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있고 친구가 되어 있고 다 이러고 있어. 합동 방송. 와 이거 진짜 네. 정답이다. 그러니까 네, 맞아 합동 방송. 너튜브, 트윗땡, 아프니까 이 세 가지를 딱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아프니까를 예전에 했었습니다만 다시 끼기가 힘들다고요. 그 커넥션, 패밀리. 거기 친하지 않으면 맞아. 껴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맨날 요새는 20명, 30명. 괜찮아. 아프니까에 가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얘기해 줄게요. 뭡니까 그게? 거기는 네. 무조건 엮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엮이면 되느냐? 어떻게 욕을 해. 해요? 방송 킬 때마다 욕을 해. 걔를 그 사람을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다. 누가 지금 방송 켰더니 가만있어. 철땡님이 방송하고 계시네요. 얘는 할 자는 게 이거밖에 없어. 뭐 어쩌고? 저기 가서 채팅으로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이렇게 해서 계속 불면 시청자는 많이 올라가요. 시청자는 한 5,000명 볼 수 있는데요. 5,000명 욕을 동시에 하는. 분당 5,000개씩 욕이 올라오고 있는. 네. 그 앞으로 견딜 수 있어야 되는군요. 있으면 가능한. 그리고 진짜로 트윗땡은 정말 트렌디한 게임을 정말 빨리, 정말 많이 하면 정말로 많이 봅니다. 사실 발매하자마자 곧바로. 발매하자마자. 너튜브는 젤리 괴물 한 5만 개 사가지고 다 때려 부숴놓고서는 거기서 수영하면 돼요. 욕조에 만들고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일부러 1인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봤는데 2부에서는 한번 어두운 면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잠시 후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